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표현이라는 것은 끌어당겨서 쓴다는 말입니다. 끌어당길 인자에다가 그리고 쓸 용자를 쓰죠. 자기의 주장의 타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도 인용이 쓰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설 같은 글에서 인용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인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인용하는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고, 그리고 문장이 끝난 다음에 뒤에 라고라는 방식으로 붙여 쓰는 것을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직접 인용은 있는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배제한 채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 위에 있는 쌍따옴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고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상대방이 한 말을,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때 그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포함시켜서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철수가 오늘 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는 철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몹시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학교에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인용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간접 인용을 바꾸게 되면 철수는 오늘 학교에 안 온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기 주관이 완전히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나눌 때 형식적으로는 직접 인용에서 쌍따옴표와 그리고 라고라는 방식을 쓴다. 그리고 간접 인용에는 뭐라고 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은 자기의 주관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반해서 간접 인용은 자기의 주관이 개입된 상태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을 지닙니다. 이렇게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배우는데, 이 내용 배운 것에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을 칠 때는 이런 식의 문장이 올바로 해석된 것은 이라는 방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접 인용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내용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함께 받아들일 때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도 생각을 해서 문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형식 내용에는 시간과 인칭 그리고 지시대명사 등이 적절하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철수는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학교에 간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이 사용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제 말했잖아요. 그럼 간접 인용으로 고친다면 어제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밑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곳에서 철수는 나는 이곳이 좋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은 어제 말했으니까 해석할 때는 오늘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그곳에서 철수는 나는 이곳이 좋다라고, 나는 누구죠? 결국 철수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곳은 어디죠? 자, 빼니까 그대로 이곳으로 이곳으로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간접 인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곳에서 철수는 자기는 그곳이 좋다라고 말했다. 결국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시간과 인칭과 그리고 지시대명사를 다 함께 생각을 해서 직접 인용 내용도 간접 인용으로 전달할 때 포함시켜서 전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능에 나온 문제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수능에 나온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쌍따옴표로 쓰지 않고 그냥 따옴표로 썼을 때, 그리고 라고라고 쓰지 않고 그냥 고라고 썼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인용 표현은 몹시 간단하지만 실제로 문장에서 그저 지나가듯이 읽으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용 표현을 한 번 더 정확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